이렇게 제 부분에서 저를 유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사실 유망과학자 이전 세션들을 제가 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보면 박사 과정이나 포스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회들을 소개해 주시곤 하셨는데 그러기에 좀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서 최근에 제가 생각했던 연구 중에 같이 재밌게 보실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지금 종이의 물 흡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바대로 2007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수행하였고요. 기술 지도에 받아서 메가소닉 클리닝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초음파장에서 진동하는 기포가 이렇게 막 진동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표면에 붙은 먼지들을 뺄 수 있는 힘을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그런 원리가 그때까지 잘 밝혀지지 않아서 그러한 실험을 통해서 이게 이런 방식으로 떨어지는구나를 보였고 어떠한 힘이 주요한 힘이다 하는 것을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사과정에 진학을 해서는 저는 이렇게 동물들의 물붓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수학과 교수님이셔가지고 딱히 응용을 생각하시진 않으셨고 너가 할 일은 동물들 물 먹는 걸 좀 쳐다봐라 라고 하셔가지고 연구를 하였고요. 벌새 이런 것들도 집합적으로 다양한 코끼리부터 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연구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선배 교수님들께서는 가끔 저를 만나시면 아직도 벌레 연구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보시곤 하는데요. 사실 제가 연구했던 거는 작은 스케일에서의 입체 현상을 관측하고 그걸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해할까 또 그거의 응용 가능한 뭐가 있을까 이런 원리적인 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때때로 동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제가 동물에 대해 특별히 알고 있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러한 연구 배경에 따라서 저는 2013년에 서강대학교에 와서 생체 미세 입체학 공학 연구실을 만들고 또 학생들과 함께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입체 현상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스케일에서 입체학학은 스케일 어나리시스에 따르면 표면 현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면에서의 일어나는 현상들을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론과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공학적인 응용을 생각하고 있지만 때때로는 그것이 자연 현상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흔쾌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부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생체 시스템에서의 작은 틈새에서 액체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아감이나 태나 그런 버섯의 작은 그 틈 사이를 같은 것을 좀 대상으로 삼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계면이 중요한 드랍이나 기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엠막을 어떻게 제어해서 공학적으로 유용한 표면을 만들 거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본 바 있고요. 최근에는 이 계면이 특별한 거동을 보이는 액체 금속에 대해서도 연구를 막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공성 매질 내에서의 입체 현상인데요. 그중에서도 종이에서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의 시작은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페이퍼 베이스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라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연구가 있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분석을 위해서 거대한 실험실에서 하는 거를 작은 치반에서 좀 해보겠다 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만들어서 실험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핵심 요소 두 가지를 꼽자고 하면 기계적 공학적 관점을 보자면 채널이 필요하고 그 채널의 유체를 움직이기 위한 펌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종이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는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다공성 매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널이 있고 오색간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자발적으로 흘러다닐 수도 있어서 종이로 만든다면 복잡한 채널 펌프들이 따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좀 더 사용하기 쉽고 단순하고 펌프도 필요 없고 또 이렇게 인쇄를 하면 되니까 대량 생산도 가능해서 비용도 저렴한 이러한 장치로 한번 개선을 해보자 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 또 중요하게도 연구하기에도 되게 값비싼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료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런 건강 진단 키트 같은 것들이 알려진 것들이 개발된 것들이 있는데요. 임신 진단이나 이런 배란 주기 테스트기 또 소변 테스트기 등이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종이 진단 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채널들이 복잡하게 형성이 돼서
최근에는 다른 복잡한 형태의 건강이나 환경, 뭐 음식의 안전 등에 또 이렇게 활용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종이 기반의 진단장치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2000년 초반에 이미 나오긴 했는데 이것을 좀 폭발적으로 관심을 사람들에게 이끌어낸 것은 하버드 와이사이드 그룹에서 이렇게 종이가 어떤 그 분석의 그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를 2007년도에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리딩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연구 선도해서 이 이후로 이렇게 논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요. 여기 이때 나온 논문은 벌써 인용수가 한 2,000회, 한 1,500회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종이 진단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아져서 이것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면 그동안 알려진 다양한 마이크로플루이딕스 칩을 종이에서 한번 간단하게 구현해보자 하는 것이 아마 최종적인 골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은 2015년인데요. 이미 그때만 해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 좀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종이에서 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아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아 있었고 또 이것을 실용적으로 활용해보려고 할 때 아직 좀 가야 될 길이 있다 생각을 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제가 이걸 시작하였습니다. 종이에서 물이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이는 그 파이버들로 얼리설계 엉겨져 있는 거라서 파이버들 사이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이 퉁퉁 뚫려 있기 때문에 다공성 재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공성 재료에서 어떻게 물체가 흘러다니는지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 흘러가는 그 유야는 압력 부배와 그리고 물의 특성 정도에 비례하고 다공성 재료의 이런 퍼메빌리티, 카파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로우로서 그것이 제시된 바가 있는데요. 이 원리에 따르면 다공성 재료에서 물이 흘러갈 때 그 전파되는 길이는, 물이 흡수되는 길이는 시간의 루트 t에 비례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카파는 도대체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 함수이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와시번 이퀘이션이라고 그 실린더에서 오세관에 의해서 물이 흡수될 때 그 다이나믹스를 설명하는 이퀘이션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어제 또 김호영 교수님 이 시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설명을 더 많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요약해보자면 오세관에 의해서 그 관에서 당겨주는 힘과 그거에 저항하는 점성력의 반작용으로 균형 잡힌 속도로서 흘러간다 하는 것이고요. 그 간단한 방정식을 풀면 그 흡수되는 길이가 시간의 루트 t에 비례하는데 비례 함수는 오세관의 크기나 표면 장력, 이런 표면 컨택 앵글 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종이는 랜덤한 그 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간단하게 실린더가 평행하게 쭉 배열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본다면 다시로에서 카파가 이런 종이에서는 어떠한 그 파라미터들에 의해서 결정될 건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델이 이미 알려져 있었고 이 정도면은 종이에서 물이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예측하는데 충분히 훌륭한 모델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플루이딕스 진단 분석을 하기 위한 거라서 아주 정교한 컨트롤이 있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볼 때 이식은 좀 엉성합니다. 이식이 엉성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저희가 예측하는 것보다 항상 속도가 느립니다. 와시번 이퀘이션에서 예측하는 속도보다 이 종이에서 물을 흘려주면 항상 느리게 되는데 그 느리다는 것은 이미 옛날부터 물리학과에 있는 그 프랑스 리코 같은 사람이 이미 밝힌 바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루트 t, x축의 루트 t고 세로축의 길이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형적이어야 되고 쭉 직선을 따라가야 하는데 실제로 재보면 직선에서 벗어나서 점점 곡선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다양한 그룹들에서 자기들이 해보면 다르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와시번 이퀘이션이라든지 이런 분석적인 방법을 쓰기가 어렵고 그때그때 시험을 해서 경험적으로 속도를 예측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미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와시번 이퀘이션에 따르면 길이는 시간의 0.5승에 비례한다는 게 중요한 관계식인데 이 그림에서 보면 0.5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0.47이 좋다, 0.45가 좋다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였고 그런 배경으로 어떤 사람들은
증발이 중요하다, 종이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또 가설들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저희는 실험을 수행했는데요. 이렇게 종이를 물이 젖을 수 있도록 잘 펼쳐놓은 구조를 했고요. 이 종이는 잘 정교한 종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실험할 때 쓰는 거름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카메라로 물이 어떻게 흡수되고 있는지 그 흡수되는 길이를 관측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물이 흡수한 물의 질량을 재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물을 사실 사용하지 않고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물은 종이를 만나면 종이를 팽창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공기 중에서 잘 증발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실리콘 오일을 사용하였고요.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평방향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물이 흡수될 때 물이 채워진 부분은 빛의 투과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밝게 빛나고, 그래서 이런 흡수되는 길이를 분석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도 실험을 해보니까 역시 다른 사람들이 보고했던 바대로 와시번 이케이션에 따라서 쭉 직선으로 가지 않고 그거에 벗어나서 점점 느려지는 이런 속도를 보여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로축은 기계의 제곱이고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와시번 이케이션 예측은 직선인데 그거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와시번 이케이션보다 속도가 좀 비슷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도가 왜 느려질까? 저희도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는데요. 어쨌든 정해진 공간 속에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물이 생각했던 것만큼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에는 물이 어디로 도망가고 있다. 물이 도망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도망가지? 생각을 좀 해보기 위해서 정말 종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종이의 단면을 나타낼 것인데요. 종이는 이렇게 파이버들이 랜덤하게 얽혀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파이버 하나에 그 종이들의 보통 구멍은 한 110마이크로미터에서 100마이크로미터 다양하게 특히 거름 종이 같으면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이 파이버 하나를 뜯어가지고 들여다보면 다 다른 여러 가지 종이들인데 이 종이들 파이버 하나가 닫혀있는, 그러니까 꽉 채워져 있는 어떤 실린더리칼 구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구멍이 그 안에도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생각보다 꽤 크게 뚫려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예측과는 많이 다른데 이 마지막 그림은 부직포라고 하는 건데요. 부직포는 폴리머 계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 셀룰로스 파이버가 아니라서 닫혀있는 구조입니다. 저희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이런 닫혀있는 구조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구멍이 뚫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까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조금 더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앞서는 경계면을 쭉 따라가서 경계면의 거리를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무게를 좀 재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게도 재고 동시에 관측도 하였는데 이렇게 구멍이 안에 있는 파이버로 이루어진 종이에서 물이 흡수될 때 물이 흡수되는 거를 시간을 따라서 보고 이쯤 점점 전파돼서 이쯤 되면 이제 물이 다 끝에 도달합니다. 도달했을 때 무게를 재면 여기에 저희 별표처럼 나타납니다. 근데 물이 다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을 더 내두면 물이 더 흡수합니다. 그 물이 점점 다 채워진 줄 알았던 채널 속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흡수되는 중간을 다 잘라서 분석해보면 잘라서 각 섹션들이 얼마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보면 물을 채워서 이미 물 메니스커스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100% 물을 채워있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을 두면 점점 더 시간을 가지고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는 빈칸이 파이버들 사이에 생긴 빈칸이 물이 채워있거나 채워있지 않다 정도로만 이해했는데 채워있어도 얼마큼 채워있는지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또 변화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부직포와 비교해보면 아주 분명한데요. 부직포는 이렇게 내부에 공간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메니스커스가 그 종이 끝에 도달하면 다 채워져 있고 더 이상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잘라다 보면 물을 먹은 데는 100%, 물을 안 먹은 데는 0%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물이 이전까지는 파이버들 사이에 생긴 공간으로 흡수된다라고 봤는데 파이버들 사이의 공간뿐만 아니라 파이버 내부에도 흡수가 될 수 있구나 한다는 생각을 하였고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좀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볼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파이버들 사이의 공간으로 물이 간다고 할 때 그걸 와시건 인테이션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때 파이버들 사이의 간격을 인터파이버 코어라고 한다면 그 파이버 코어들을 그 인터파이버 코어를 저희가 이렇게 실린더리칼 채널로서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는 거기에 플러스 또 물이 갈 수 있는 인트라 코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인트라 파이버 코어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 실린더에 아주 얇은 그런 어떤 그 추가적인 슬릿이 있는 것으로 해서 물이 이쪽으로 채널을 따라서 지나가면서 동시에 슬릿을 통해서도 새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였습니다. 이 동그라미로 된 단면적을 가진 게 인터 파이버 코어가 되겠고요. 이것이 그 파이버 내부에 있는 공간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물이 지나갈 수 있는 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이 인터 파이브 코어 사이의 다이나믹스인데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 와시건 인테이션과 동일한데요. 다만 물이 중간중간에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속이 이전에는 이 채널에서 다 유니폼했지만 이번에는 길이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모멘텀 인테이션이 속도의 분포를 고려해서 적분한 형태로 등장하게 되죠. 또 이쪽으로 새나가는 것은 여전히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작은 틈 사이로 새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와시건 인테이션을 한 번 더 쓰고